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2월 25일 밤 미국의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미국의 물가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매번 2% 물가 타겟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2%가 PCE 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PCE 중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PCE 물가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연준이 말하는 그 물가가 5.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5.0%를 훨씬 상회했고요. 꽤 높죠? 지난달에는 5.3%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잘 오는데요. 점점 물가가 둔화되는 척 하더니 갑자기 이번에 쑥 올라가 버렸네요. 5.4%면 파월이 말하는 2%보다 훨씬 높은데 여기에 물가가 다시 올라간 것은 더더욱 안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물가가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연준이 작년에 4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5% 가까이 올린 건데 이래도 소용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 소비 지출 금액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 0.9%, 10월 달에는 0.7%,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0.2,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꺾인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에는 플러스 1.8%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전월 대비 증감률은 0.5% 미만에서 거의 움직이거든요. 상황이 확확 바뀌지 않는 한 1%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기에는 힘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1.8%나 늘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에서는 저축이 바닥나고 있다. 이제 소비가 끝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반등하니 주식에서 번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노동시장이 튼튼하니 노동 수입을 통해서 축적한 돈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중입니다. 여기에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는 소비가 좋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23년 1월 달에 유독 좋았던 이유를 찾으면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최근 몇 달간 리오프닝, 공급망 상황은 다 비슷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올해 1월 달에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PCE를 볼 때 전체 PCE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P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전월 대비 0.6%나 증가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매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감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상황만 보면은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친 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근원 PCE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원 PCE 물가 지수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PCE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과는 무관하게 미국 자체적인 요소로 인한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 혹시나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이러한 고물가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물가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PCE 물가 지수에서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6%나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수치는 0.6%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임금 문제는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봉도 잘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물가가 굳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인플레를 보면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었는데 이번에는 0.6% 증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많이 사니까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코어 PCE 물가는 0.6%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급속도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코어 PC 인플레이션에서 주거 비용을 뺀 순수한 인플레이션을 슈퍼코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하지만 이러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역시 전월 대비 0.6%나 올랐습니다. 그냥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월 들어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2월 초에 1월달 고용 보고서가 먼저 공개됐었죠. 이때 고용 상황이 매우 좋게 나오면서
미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물가가 꽤 높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한 번에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PCE 물가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고용보고서, CPI, PPI, PCE 4단 콤보를 맞아버렸습니다. 비록 10단 콤보까진 아니지만 매우 아픈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6단 콤보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물가가 유지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거나 혹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를 다시 낮출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우리의 투자 여건이 좋지 않고요. 우리의 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앞으로 1년 이내 침체 확률을 62.7%로 매우 높게 잡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빨간색 커브가 위로 튄 게 보이시죠? 이게 앞으로 전망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황이 썩 좋진 않아 보입니다. 물가 4단 콤보를 때려버리니 사람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종 금리 타겟치는 5.5%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23년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연준이 피봇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줄을 보세요. 마지막 줄은 투자자들이 2023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리된 것인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5.5% 고금리를 유지한다는데 다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5% 이상으로는 큰 비중의 베팅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체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켜봐야겠죠?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2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에 있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제 물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기 침체 확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대박이죠.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거의 신고금리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달린 윗꼬리를 빼면 최고금리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물이 신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앙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채권을 대표하는 국채금리가 신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채권 가격이 더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채권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 역시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PCE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급락해버렸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새로운 금리 레벨대로 올라선 이상 이게 진정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속도로 올라가다가는 나스닥 성장주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괜찮을까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바닥을 찍고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가 올라오니 모기지 금리 역시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 부동산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봤을 때 한국의 주담대 금리 역시 다시 올라갈 여지를 열어둬야겠습니다. 혹시 특례 보금자리 론을 이용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대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3단 콤보를 맞았을 때까지는 나름 잘 버텼는데 4단 콤보째를 딱 맞으니 2년물 국채금리가 신고금리로 딱 튀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투자 자산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둬야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3일에 발표되는 2월달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투자 상황이 전반적으로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